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준테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영상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논문을 통해서 얻었던 투자 아이디어를 과거 데이터에 어떻게 테스팅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앞으로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할 거긴 한데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고 저도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하고 뭐 이제 대학원도 졸업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냥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될 때 물론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제 한번 노 데이터베이스 없이 한번 퀀트 투자 전략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번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같은 산업 이제 분류에 들어간 기업들의 공통 변동, 그러니까 주가가 같이 움직인 경우가 커지면 그 산업을 사자는 그런 전략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이제 감사인 어떤 기업의 감사인이 늘어나면 뭔가 이제 사는 건 어떨까? 감사인이 늘어나는 정보를 얻으면 이제 최대한 빨리 사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가격에 좀 상승세를 얻어보자 이런 두 가지 전략을 그 논문으로부터 저 논문으로부터 이제 저희가 약간 유출을 해봤어요 전략들을. 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코드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것도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기본적인 것들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려드렸는데, 근데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자 해요. 자, 일단은 제 가정은 뭐였냐면,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구독이 안 돼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겠다고, 우선적으로 만들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데이터베이스가 꼭 있을 거예요. 회사나 아니면 학교나 그런 거에서.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는지 요 두 가지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안타깝게도 제 학교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 구독하는 그 범위가 넓지가 않아 가지고 그게 없어요. 컴퓨스탯이라든지 아니면 크립스프 같은 이제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안타깝게도요. 그렇지만 데이터 가이드, 퀀티와이즈 이렇게 부르는 이게 두 가지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건데요. 두 서비스 중에서 하나를 구독 중에는 있어요. 저희 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뭔가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부수적인 영상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 이제 구체적으로 퀀티와이즈나 그런 어떤 데이터 가이드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제가 맥북에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이 컴퓨터 환경에서는. 왜냐면 맥북은 데이터 가이드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 녹화를 해가지고, 부수적인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거는 사실 그냥 치트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헤지 펀드를 창업하자 이런 어떤 제 기본적인 스탠스에 맞춰가지고 이제 오픈 소스 데이터셋을 어떻게 활용할지 혹은 크롤링을 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올지 이런 부분 좀 포커싱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새로운 윈도우가 아니고 새로운 폴더를 열어줄게요. 저번에 이제 튜토리얼 폴더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PCA 섹터 로테이션 이렇게 좀 이런 멋진 이름을 지어줄게요. 지금 철자가 맞나요? 철자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거를 이제 열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거 저장할 거냐? 저장해야죠. 옛날 거를.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게 떴어요. 자, 그 다음에 기억나시죠? 여기 버튼 하나 누르면 이제 새로운 게 생기고요. 여기서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IPYNB를 이제 만들어줄게요. 플레이그라운드. 저 놀이터가 꼭 하나 있어야 하거든요. 데이터 분석할 때. 왜냐하면 데이터도 막 열어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원래 코드에다 그걸 하면 원래 코드에다 그걸 주구장창 적으면 좀 골치 아파요.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조심스럽게 다른 파일로 옮길게요. 자, 일단 먼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일단 필요한 것들 설치를 해줄게요. 일단 불러올게요. 판다스를 불러오고요. 넘파이를 불러오고요. 또 뭘 불러올까요? 이걸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크롤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제 좀 중요한 주제에 부닥치게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파이케어렉스라는 패키지도 있고요. 파이케어렉스 패키지는 물론 자주 호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그것도 이제 일종의 크롤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호출하게 되면 이게 API가 공식 API가 아니에요. 그 한국 거래소 측에.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국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서 웹사이트에 계속 접속하는 방식이다 보니 너무 자주 접속하면 그쪽에서 서비스를 디나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요. 일단 Y 파이낸스를 한번 써볼까 일단 생각 중이에요. Y 파이낸스라는 건요, 야후 파이낸스라는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 지금 좀 많은 분들이 보는 거다 보니까 혹시 답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죄송하지만 이런 자세한 설명도 제가 꼭 하도록 할게요. Yfinance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import Yfinance라고 하면 당연히 없겠죠. 지금 제가 안 깔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Yfinance라는 게 있어요. 보면 잠시만요. 터미널을 열어서 Yfinance 설치를 일단 해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Yfinance가 뭔지. 자, 창 나와라. 제가 지금 그 컴퓨터 화면이 위아래로 돼 있어가지고 터미널을 새로 열어줄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pip install yfinance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제가 인터프리터를 커널을 잘못 선택한 거거든요. 커널이라고 이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뭐 잘못 설정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렇구나. 아마 저번 폴더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버추얼 인바이어먼트가.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 가상 환경이 아까 저번에 했던 거는 따로 깔린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 만드는 게 낫겠죠? 뭐 여기서 새로 만들어 볼게요. 파이썬은 이거 파이썬 설치 안 하시 이게 또 혹시나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 파이썬이. 왜냐면 그 맥북은 파이썬이 기본으로 깔려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안 돼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 파이썬 설치하는 법은 나중에 그 댓글에서 어떤 분께서 좀 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한번 설치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필요하면요. 자, 일단은 이제 그거 닫아주고 터미널 닫아주고 다시 터미널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버추얼 인바이어먼트라 이렇게 뜨는 게 중요해요. 그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어떤 환경인지 쓰는 게 중요해요. 여기 판다스가 깔려 있을까요? 안 깔려 있는 것 같네요. 새로운 프로젝트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닌가? 뭔가 설치하는 장면이 좀 다른데 제 예상했던 거고. 넘파이는 이미 아마 설치가 됐을 거예요. 자, Yfinance 설치해 줄게요. pip install Yfinance.
두루룩 되네요. 가끔씩 패키지의 디펜던시라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설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때는 잘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컴퓨터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안 깔려 있어서 그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게 깔려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때 있고, 어떨 때는 뭐 저렇고 이게 케바케라서 정말로 디펜던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막 이 터미널에서 막 뭐 디펜던시 문제가 있어요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그거는 이제 구글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 GPT도 아마 이런 거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설치한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설치가 잘 됩니다. 와이파이낸스 SYF 이렇게 할까요? 자, 근데 저는 와이파이낸스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검색을 해볼 거예요. 와이파이낸스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와이파이낸스를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몰라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면 다 같이 보면요. 와이파이낸스를 SYF 이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티커를 가져올 수 있고, 인포메이션을 가져올 수가 있고, 히스토리, 메타데이터, 디비덴드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뜨네요. 저는 수익률만 가져오고 싶으니까요. 수익률은 어떻게 가져오는지가 궁금하네요. 이거인 것 같아요. 제 생각 이 코드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올드한 방식이에요. 요즘은 GPT 나와가지고 다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금융 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또 이거를 GPT를 못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인터넷도 못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이 되었다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약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GPT를 활용해서 더 좋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 제 GPT 사용 이력이 너무 더티해가지고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저도 그 관리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GPT는 저도 사실 좀 간간히 이제 필요할 때만 쓰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꼭 GPT를 쓰지 않더라도 뭐 구글의 제민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어디 스타트업에서 만든 또 그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써도 되고요. 그리고 코파일럿도 물론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데이터가 딱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지금 같은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다 골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놀이터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적어 놓을게요. 목표는 특정 섹터를 살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섹터 내에 종목 수익률 받고 공통 분산의 크기를 측정하고 투자 시그널 만든다. 투자 시그널은 별거 아니고요. 그냥 이제 퀀트 투자에서 이제 뭔가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명확한 신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형주를 사겠다. 뭐 좋은데 그러면 정확히 어떤 소형주? 약간 이런 거죠. 그때 이제 투자 시그널은 이제 종목마다 1, 0 아니면 0.5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만큼 살지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를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이제 0, 1 이런 걸 수도 있고요. 팔아야 된다라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직접 그냥 그 숫자 그대로 해도 괜찮도록 만드는 게 투자 시그널인 거죠. 사실은 퀀트 투자는 이제 어떤 아이디어, 정성적인 아이디어를 뭔가 투자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정량적인 어떤 의사결정 지표로
이제 녹여내는 게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섹터를 고를 건데, 뭔가 경쟁의 수준이 계속 변하는 좀 다이나믹한 섹터를 저희가 선택해보면 좋겠죠. 저는 이제 정성적인 리서치는 좀 꽝이라서 그런 섹터가 우리나라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네이버 증권에 한번 들어볼게요. 증권에. 이거는 그건데. 네이버 증권은 그 구글에서 검색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꼭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국내 증시 업종 테마도 있네요. 봅시다. 카드는 뭐 경쟁이 막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생물공학은 좀 그래도 그쵸? 많이 바뀌죠. 종목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63개면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너무 많잖아요. 항공, 물류, 운수 이거는 복합 유틸리티, 자동차, 호텔, 레스토랑, 레저, 무선 통신 서비스, 증권, 백화점과 일반 상점, 제약사? 제약사는 좀 경쟁이 좀 치열할까요? 치열했다가 안 치열했다 이럴까요? 뭔가 지금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산업이 조금 더 낫겠죠? 그러면 테마를 봐야 될 텐데. 그럼 테마주를 봐야 될 텐데. 마리아나도 있네요. 우리나라도 의료용 마리아나가 합법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미국은 의료용 마리아나 합법인 주가 몇 개가 있는데, 근데 뭐 이건 아니고요. 같이 보실래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뭐야? 근데 이거는 테마는 제가 늘 느끼지만 테마는 늘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별로라 생각하냐면 뭔가 사람들이 관심사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사를 많이 받을 때는 이제 뭔가 가격이 변화하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저희가 지금 이런 약간 펀더멘털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좀 근본적인 어떤 가치가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건데 테마는 조금 그거 이외의 변동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좋을까요? 창업 투자 이런 게 좋을까요? 근데 너무 종목이 많네요. 항공사, 석유와 가스, 양방향 미디어와 서비스, 우주항공과 국방. 항공사 해볼까요? 왜 항공사냐면 항공사 그 경쟁이 뭐 치열하진 않거든요. 치열하진 않는데 이게 미국이면 제가 보기엔 거의 독점이에요. 미국 시장은 거의 과점이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는 독점인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막 그 저가항공도 나온 그 과거 이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종목이 막 상장 폐지되고 막 사라지고 나타나고 이런 적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 흔히 얘기하는 생존 편향이라는 게 좀 없어요. 근데 생존 편향이 무엇이냐? 뭐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알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똑똑하시기 때문에 이거 다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가끔씩 드릴 때가 있는데 답답해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생존 편향이라는 거는 그 어떤 우리가 수집한 어떤 표본이 편향이 되는 거예요. 살아남은 애들로 표본이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대표적인 예시가 그거였죠. 비행기가 전투기가 이제 그 2차 대전 때였나? 그때 이제 전투기 날아가서 이제 전투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어디에 총을 많이 맞았나 보니까 날개에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개에 보강하면 되겠네 이랬는데 이제 그때 나온 이제 지적이 근데 엔진에 총알 맞았으면 못 돌아오는 거 아니냐? 날개에 맞아서 애들이 살아 돌아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게 좀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토리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막이 조금 다른 걸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뭐 그런 예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애들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 향후에,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살아남은 애들만 보면 사전에 실제 특성을 알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종목들로만 뭔가 그걸 했다고 해봅시다. 이 종목들로만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당연히 수익률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왜요? 왜냐면 여기서 상장 폐지되는 애 있으면 걔는 무조건 마이너스 100% 꽂아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100%가 포함이 되겠죠? 데이터에. 근데 지금 포함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제 전략을 짜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으면 생존 편향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뭐 S&P 500에 살아있는 500개의 기업 그걸로 이제 테스트를 하면 성과가 되게 잘 나와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탑 랭킹 500까지 올라왔던 애들이잖아요. 과거부터 계속 500에 있었던 애들도 있었겠지만 뚫고 올라온 애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애들이 많으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 얘기도 나중에 한번 재밌어 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뤄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한진칼 그리고 한진칼 근데 우대주는 제가 고려하지 않을게요. 우라고 붙으면 우대주인데 우대주는 보통주를만 가지고 하는 게 보통 맞아요. 우대주하고 보통주는 성격이 좀 달라요. 우선주는 보통주가 있으면 보통주는 자본이 맞아요. 그 기업의 자본이 맞아요. 근데 우선주는 자본이 아닌 경향이 더 커요. 구체적인 거는 교수님께 여쭤보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선주는 자본에는 가깝지 않아요. 자본에는 가깝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배당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배당 주는 걸 우선시하고 이제 아마 그 자산 처분 받은 다음에 뭐 우선적으로 줄 권리를 주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 외에는 그게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어떤 것보다는 꾸준히 배당을 주겠다라는 어떤 약속이 좀 더 강한 거니까 오히려 채권에 좀 더 가까운, 그러니까 부채에 좀 더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주 분석할 때는 안 넣어요. 좀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대주는 걸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르긴 해요. 우대주하고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 종목들이 어떤 티커를 가지고 있는지 볼 거예요. 티커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티커는 이제 그거예요. 그 종목에 붙어 있는 이제 이름이에요. 이제 영어로 뭔지 모르겠네. 이거네. 한진칼 이거죠? 이 종목이죠? 그럼 이게 티커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복사해서 이제 리스트에 넣어줄게요. 리스트 of tickers. 한진칼 넣었고요. 이 키보드가 익숙하지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한진칼 우 빼고 제주항공이네. 제주항공, 제주에어, 제주뱅크도 있네요. 제주은행도 있네요. 은행이 있는 줄 몰랐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야후 파이낸스 대단하죠? 야후 파이낸스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좀 많긴 한데 근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T-Way Air.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진에어, G는 좀 미국에 맞나 보네. 비슷한 게 있고,
사실 이거를 영어로 검색할 필요 없이 그냥 한국어로 검색한 다음에 뒤에다 KS 붙여도 돼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지금 보니까 패턴이 그렇네요. 아시아나 에이시아나 에어라인. 아시아나 항공 그 합병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데 그 합병이 됐나 모르겠네요. 저도 무심하게 살아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는데. 따따따따따따 대한항공 드디어 대한항공이 떴습니다. 근데 한진칼이 대한항공 아닌가요? 좀 다른 이게 또 그게 중요해요. 그룹사주가 있잖아요. 이거 대한항공이 대 대한항공은 이름이 뭘까요? 대한항공 이거네요. 티커가 여기 그 증권사에서 그 네이버 증권이 여기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이걸 하면 코리안 에어라인이구나. 맞네요. 비행기 탈 때마다 맨날 코리안 에어라인 뭐 Thank you for flying 코리안 에어라인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다음에 에어 부산이죠. 에어 부산. 에어 부산. 짜잔. 다 됐어요. 편집을 진짜 많이 해야겠네요. 아우 진짜 편집할 생각이니까 어지럽네. 자, 그 대한항공이 이렇게 몇 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가져왔고, 그래서 항공사 주식들 다 가져왔는데 이 한진칼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한진칼이 문제인 게 한진칼이 무슨 기업인지 제가 좀 알아야겠어요. 한진칼 봐요. 이게 한진칼이 무슨 기업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진칼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글로벌 종합 물류 그룹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대한항공, 한진, 진에어, 칼 호텔 네트워크, 정석기업, 한진관광. 그러니까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항공사에 가깝진 않잖아요. 물론 두 개나 있긴 한데 항공사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종목의 정보에, 그러니까 종목 주가 정보에. 한진칼은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한진칼은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티커를 모았어요.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세웠고요. 오케이. 리스트 티커를 했고, 제가 알기로 이 티커 리스트를 그냥 넣어주면 와이파이넷에서 알아서 만들어주는 걸 아는데 되나 모르겠네. 한번 해볼게요. 고장나나? 되네? 근데 너무 복잡하네요. 이걸 루프를 좀 돌려줄게요. 루프 돌림 법 아시나요? 루프는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for 익숙하지가 않네요. 이 키보드가. 제가 이거 원래 윈도우 키보드만 쓰다가 그걸 써가지고. 자, 티커 in 리스트 오브 티커. 그럼 티커 요 리스트 안에 있는 애들을 하나하나 뽑아요. 그래서 티커란 이름으로 지정해줘요. 그럼 얘를 여기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뽑히겠죠? 이런 데이터가. 자, 근데 adjusted clause를 얻고 싶잖아요. 그러고 싶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좀 복잡한데 adjusted clause를 무조건 가져와야 돼요. 그 외국 데이터 가져올 때는. 왜 그러냐면 물론 꼭 그런 건 아닌데 수익률을 알고 싶으면, 그 투자 수익률을 알고 싶으면 adjusted clause를 가져와야 돼요.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액면 분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투자 수익 이제 이 가격을 이제 가지고 계산하면 수익률이 바로 나오도록 이게 좀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가격이 adjusted clause 수정 주가거든요. 수정 주가를 꼭 가져와셔야 돼요. 자, 그렇고 자, 한번 데이터 저장해 볼까요? price df라고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괄호를 열어주면 이게 딕셔너리가 돼요. 딕셔너리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티커라고 이렇게 지정해주면, 그럼 티커라는 키 열쇠 value
이 티커에서의 그 수정 주가 가격 정보가 이제 담기게 되는 거죠. 약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잠시만요. 알람이 많이 오네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연락이 왔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그 티커라는 키에다가 이제 데이터의 추정 주가를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종목 티커 그리고 그거에서의 값으로 이제 그 티커의 수정 주가, 티커에 해당하는 주식의 수정 주가가 담기게 되는 거죠. 돌려볼게요. 뾰로롱 다 들어갔네요. 그러면 DF가 있잖아요. 참고로 이거 와이파이낸스 다운로드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많은 종목을 돌리시게 되면 그걸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타임이라고 해요. 타임 기능이 있거든요. 타임 슬립. 뭔 소리냐면 여기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데이터를 많이 다운받으셔야 분은 import time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저 뒤에 time sleep 뭐 예를 들어서 뭐 1초 뭐 1.5초 이런 식으로 1초거든요. 1초 쉬어요. 그냥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정지해요. 그 다음에 다시 1초 뒤에 다시 작동하고. 이게 왜 그렇냐면 이제 와이파이낸스 API로 막 이렇게 끌고 오다 보면 이게 제 생각엔 이것도 크롤링일 거예요. 그래서 크롤링이다 보니까 가져올 때 그게 좀 그럴 수 있어요.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후 파이낸스 웹사이트를 계속 접속하는 거니까 그 서버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들어하면 사실 우리밖에 안 좋을 게 우리가 안 좋은 거예요, 대부분. 그 야후 파이낸스는 뭐 상관없죠. 그래서 근데 서비스가 중지되면 손해 보는 건 우리잖아요. 야후 파이낸스 고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서비스를 그동안 못 받으니까 그래서 약간 예의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서버 사용하는 예의. 컴퓨터 그러니까 코드로 서버를 활용할 때 쓰는 예의. 저는 이제 종목이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받았는데 뭐 슬립을 해주시면 좋다.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근데 그건 좀 감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러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죄송합니다. 좀 너무 빨리 갔네요. 판다스 그다음에 대문자로 데이터 대문자로 프레임 대문자 F 프레임 이렇게 하면 이런 표 같은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지금 날짜가 좀 부족하네요. 날짜가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데 좀 많아야 되는데. 날짜를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봐요. 제가 여기 좀 볼게요. 히스토리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잠시만요. 뭐 어디 잘 쓰신 블로그가 있으려나? 티스토리 여기 있네요. 이분이 가져오신 게 있는데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분은 오버라이드를 하셨네요. 오버라이드 기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다스 데이터 리더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판다스 데이터 리더가 조금 더 편리해요, 쓰기에는. 근데 저는 와이파이낸스 그대로 들고 왔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이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2004년 최근이 지금 제가 알기로 오늘 날짜가 24일이거든요. 8월. 23일까지 열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2010년 뭐 길게는 안 잡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이게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법이 이렇게 해줄까요? 되는가 보네요. 아까 이거 왜 바꿨냐면요.
이렇게 특정 입력하는 파라미터가 이제 함수 이걸 메서드라고 부르는데 쉽게 얘기하면 함수예요. 그러니까 입력 값들을 주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름을 지정해 준 애는 이제 이름을 지정해 주면 지정 안 한 게 그 뒤에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지정을 뭐라 그냥 띡하고 던졌잖아요. 띡하고 던진 애가 얘 뒤에 나오면 얘가 파이썬이 막 힘들어요. 파이썬이 힘들어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꼭 앞에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얘가 아는 거예요. 순서 틀리게 하시면 이거 고장 나요. 얘도. 하여튼 이렇다. 저는 이제 짐작으로 때려 맞춘 거죠. 데이터는 나왔네요. 그쵸? 근데 여기 보면 데이터에 NaN이 있어요. 요거는 그 기간 동안에 종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냐? 점 찍고 drop na라고 하면 버릴 수 있어요. 데이터를. 그럼 얼마나 짧아지는지 볼게요. 2010년으로 제가 데이터 가져왔는데 2018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거 그냥 데이터를 전체 쓰는 게 맞느냐? 그거는 이제 분석마다 다른데 제 생각에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조금이라도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긴 기간 테스트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 종목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 당시에는 적어도 이 두 기업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항공사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죠. 물론 여기서 그러면 상장 폐지된 거 어떻게 하냐? 이건 답이 없어요. 사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나중에 제가 가져와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지금은 Y 파이낸스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프라이스 DF를 진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줄게요. DF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표처럼 생긴 데이터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 찍고 PCT 언더스코어 체인지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딱 수익률이 돼요. 투자 수익률. 멋있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복잡해요. 잘 따라오실 수 있길 바랄게요. 자, 투자 지표를 만들 거예요. 투자 지표 만들기. 산업 내 종목 산업 내 주가 변동이 얼마나 공통 요인 하나로 설명이 되는지를 추출하고자 한다 라고 이제 설명할 건데,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 10개가 있어요. 이게 10개 변동의 50%가 하나의 어떤 변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50%나 설명이 되는 거니까 뭔가 공통적으로 변동하고 있는 게 많은 거죠. 반면 30%면 공통으로 변동하고 있는 게 적은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산업 내 경쟁이 크면 기업 가치가 오른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 소리냐면 주가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경쟁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혹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동조화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동조화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비슷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반박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반박도 사실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이제 PCA라는 기법을 씁니다. PCA. 주성분 분석이라고도 부릅니다. PCA는 어떻게 가져오냐면요. 일단은 다시 터미널을 열어서 다운로드를 하나 해줘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pip install sklearn sklearn scikit-learn 이라고 부르는 패키지가 있어요. scikit-learn은요
이거예요. 이 사이킨런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런 패키지가 있는데 요건 데이터 분석에서 특히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 좀 많이 머신러닝 관련된 툴kit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머신러닝을 좀 간지나게 얘기하면 머신러닝을 쓰는 거죠. 잠시만요. 뭐가 에러가 난 것 같은데 뭐 에러가 난 것 같아요. 잠시만요. 다운로드 방식이 최근에 달라졌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달라져 이렇게 해야 되나 보네요. 잠시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번 이거 그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할 때 그때 그냥 그 이름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름이 다를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내가 사용하는 패키지 이름하고 PIP 인스톨에서 사용하는 이름하고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달랐던 케이스 같네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고 다시 해야 돼. 저처럼 이제 막 던지면 안 되고 안 그러면 진짜 삽질을 많이 합니다. 자, 임포트 이제 스킨런 해줄게요. 자, 근데 임포트를 하지 않고 여기 from이라고 할게요. from. 이 스킨런은 되게 패키지 그 라이브러리 안에 뭐 모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잡다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꺼냈을 건데 여기서는 decomposition import PCA 이러면 딱 PCA가 나와요. 모델을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보통 이게 선언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PCA라고 하고 소문자 PCA는 이제 우리의 모델이고요. 대문자 PCA는 그 모델을 만든 틀이에요. 틀인데 이제 틀이니까 뭔가 속을 채워줘야겠죠. 그 제가 알기로 n component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닌가? 맞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한번 재시작을 해줘야 되나요? 아닌가? 그냥 원래 오래 걸리나?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래서 처음 설치할 때 많이 겁이 나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콘다는 이런 게 없거든요. 아나콘다 이용할 때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자, 근데 돌아가는 동안에 터졌네. 터졌다. 허허. 이거는 복잡한데 문제가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한번 해결해 볼게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구글 창에다 검색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보통 해결을 해줘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것도 문제랑 제 문제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임포트 어를 해보면 임포트 모든 거 이 별표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는 어떤 주장도 있네요. 인터벌이라는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난감하네요. 잠시만요. 매우 난감하네요. 잠시만요. 된 거 같죠? 해결이 됐네요. 아주 운이 좋게도 그냥 정답을 이 유저가 이 유저가 정답을 알려줬네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자, 하여튼 그러니까 별을 뜻이 뭐냐면요. 이 모듈 안에 있는 모든 걸 불러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걸 불러올 필요는 없잖아요. 보통 경우에는.
이건 에러가 나서 제가 모든 걸 불러왔어요. 자, 이 PCA는 이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 fit을 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그러면 이제 뭐 sample df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뭘 할 거냐면요. 자, 함수를 하나 define을 할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쓸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반복해서 쓸 거니까 할 건데 extract ratio라는 걸 만들 거예요. 이거는 df가 들어가요. df가 들어가요.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가지고 얘한테 학습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추출할 거예요. 드롭나는 해줄 거예요. 이제 df인데 드롭나를 한, 그러니까 아까 봤던 NAN들이 사라진 데이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 PCA에다가. 근데 PCA를 여기다 정의하면 안 될 거고 여 안에다 정의해야 될 것 같은데, 밖에다 정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바깥게 이제 바깥 걸 계속 쓰게 돼요.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되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안에다 넣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PCA fit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뭐 할 거냐? 요게 PCA가요. 요 PCA가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기능을 보고 싶으면 help라고 한 다음에 열면 이렇게 영어로 설명이 다 쫙 적혀 있어요. 영어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물론 검색하셔도 되는데 저는 직접 볼게요. 저희는 직접 봐서 이제 해볼게요.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파라미터가 아니고 참 아규먼트라고 부르는데, 잠시만요. 파라미터라고 하나? 저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어요. 근데 하여튼 하여튼 그게 있어요. 잠시만요. 길이가 데이터 뭐가 설명이 많이 붙어 있네요. copy, server, tool, iter, over, sample. attribute가 있거든요. attribute가 있는데 explained variance,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PCA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아까 말했다시피 데이터 전체를 설명하는 공통 분모가 되는 데이터. 그것이 얼마나 그리고 변동을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그것도 있어요. 값도 있어요. 그게 explained variance거든요. 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서 PCA를 만들어 볼게요. PCA and component 1 fit df. 우리 뭐였죠 아까 전에? 무슨 df였죠? price df였나요? price df가 이제 price가 더 이상 아니지 않나 근데? 참고로 D를 두 번 누르면요. DD 이렇게 누르면 그게 돼요. 프라이스를 그걸 안 바꿔줬네요. 수익률로 안 바꿔줬네요. 수익률을 바꿔줄게요. 자, 수익률을 바꾼 그 데이터를 이제 피팅을 해주면요. 참 깜빡했네. 이렇게 되면 만들어지고, 아까 explained variance라는 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예. 자, 그럼 첫 번째 컴포넌트는 0.0031 설명한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잠시만요. 이거 레이쇼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레이쇼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통 문법상으로는 존재하는데 있다. 그러니까 이게 0.6이니까 60% 정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주식 수익률 데이터 요 널 값을 버린, 그러니까 비어 있는 값을 버린 데이터의 60%를 PCA 그거 하나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PCA의 그 공통 분모 하나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통 분모가 뭐냐? 뭐 이렇게 하면 나와요. 요 값이 공통 분모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공통 분모가 실제 공통 분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변환이 이루어진 거라서 그냥 공통 분모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걸 fit을 그냥 해요.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컴포넌트를 막 빼가지고 뭐 뭘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기회 되면 하고, 지금은 일단 이거에 집중을 할게요. 저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이 플로트, 지금 어레이니까요. 어레이가 예전에 말했다시피 그 넘파이 어레이거든요. 넘파이 어레이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로 바꿔줄 거예요. 플로트는 숫자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 플로트를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안에다가 그 괄호 안에다가 어떤 숫자 비스무리한 걸 넣으면 숫자가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더 이상 안 되나 모양, 안 되는, 앞으로는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그럼 no problem. 이게 어레이거든. 어레이는 결국은 리스트거든요. 근데 리스트에서 몇 번째 걸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건 첫 번째 거니까 0번째 걸 가져올게요. 그러면 이제 플로트가 돼요. 이 숫자가 돼요, 숫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extract ratio라는 걸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요걸 집어넣을 거고요. df가 들어가겠죠, 대신에. 자, 그 다음에 pca 이제 그 다음에 return이라고 하면 이제 이 함수가 내뱉는 값이 되는데, 내뱉는 값은 이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느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뭘 해볼까요? 이제 월별 수익률이죠. 일별 수익률로 해볼까요? 일별 수익률이 1D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D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다른 게 있을까요? 테스트 해보면 되죠.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헤드라는 걸 붙여주면 다섯 개, 처음 찾아 다섯 개를 볼 수 있거든요. 네, 잘 됐네요. 자, 그러면 그 return df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resample이라고 붙여주고요. resample이라고 하면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을 특정 날짜 단위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날짜 구간으로. 월이면 월, 년이면 년, 분기면 분기, 주간이면 주간, 하루면 하루,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저는 월로 해볼게요. 월로 하려면 그 다운표하고 m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apply라고 하면 이제 함수를 내가 원하는 아무런 특정 함수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요걸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게 작동을 할지 모르겠는데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작동을 안 하네요. 안 해. 시리즈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깔끔할 뻔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for 그러면 다시 월별 수익률로 바꾸고요. 다시 월별 수익률로 바꾸고, 이거였나요? 그리고 I in range. I 이제 아까 전에 for loop를 for loop 어떻게 다루는지 봤잖아요. 그럼 이제 i라는 걸 할 건데 이 i는 숫자가 될 거예요. 뭐냐면 range를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숫자를 하나씩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60개월, 그러니까 i 하나가 1개월이니까요. i가 1이면 이제 1씩 바뀌면 1개월이니까 60에서 return df가 shape로 하면 이거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잠시만요. 실행 안 해줬네. 원 먼스로 바꾸지 않았나요? 아까 전에 우리? 호호, 이러면 안 되는데. resample, 아까 쓰려다 말았던 거 있잖아요. m 해준 다음에요 last 해줄게요. 맨 마지막 주가 뽑히겠죠. 그러면 월 주가가 되겠죠. 월 주가. 그러면 월별 수익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값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좋았네. 2010년 때. 잠시만요. 태를 좀 꼭다리 더 볼게요. 아, 뭔가 저때 수익률이 뭐가 좋았지? 뭐 하여튼 이상하지만 하여튼 계속 해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176개월의 데이터가 얻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쉐이프잖아요. 이 쉐이프에서 0을 하면 첫 번째 걸 뽑아주면 그 행의 개수가 되겠죠. 행의 개수만큼, 그러니까 60부터 행의 개수, 즉 끝까지 제가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extract ratio가 있잖아요. 이 extract ratio 요거를 df 대신에 return df를 넣을 건데 여기서 잘라줄 거예요.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 ILOC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그 다음에 콤마 찍어줄게요. 콤마 뒤쪽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앞쪽은 행을 자르는 거거든요. 이제 행만 자르면 돼요. 자, 행은 I 마이너스 60부터 i까지 라고 할게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60부터 시작하니까 60 빼면 0이잖아요. 0부터 이제 60까지인데 60은 빼고 그러면 59까지죠. 0부터 59.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1부터 60. 그 다음에 2부터 61. 3부터 63? 62?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윈도우라고 하거든요. 이거 윈도우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윈도우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extract ratio에서 이제 우리의 원하는 지표를 추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ratios라고 하고 대괄호 중괄호 다시 열어줄게요. 이러면 이제 아까 기억하시다시피 그거죠. 그 딕셔너리죠. 딕셔너리. 자, 그러면 ratios에다가 return df dot index라는 걸 뽑아줄게요. dot index라고 하면 뭐냐면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 행 이름을 뽑아봐요. 행 이름이 뭐겠어요? 아까 전에 날짜가 행이었잖아요. 그러면 날짜들이 쭉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지표의 i번째 이 지표는 이제 return df index의 i번째 날짜의 지표겠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i는 포함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 슬라이싱에서 i는 포함 안 한다는데 요건 i잖아요. 그 뭔 소리죠? 처음부터 한번 딜레이가 돼 있는 거죠. 근데 딜레이가 꼭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투자 전략을 만들 때는 늘 자신이 정보를 얻은 시점에 투자를 해가지고 다음 기점에 투자를 종료한다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뭔 소리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t-1 이때 내가 주식을 사고 t 시점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겠어요? t 시점은 안 되겠죠. 왜냐면 t 시점에는 내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그 주식을 팔려면. 자, 그러니까 t-1 시점에 정보를 가지고 t 시점에 수익률을 테스트해야 되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투자 시그널은 t-1 시점에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t 시점의 수익률과 매칭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포인트를 저희가 맞춘 거예요. 이걸 자동으로 맞춘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레이쇼는 이거는 이제 값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요. 판다스 시리즈예요. 시리즈. 자, 샘플이 0인 경우가 있다네요. 이건 왜 그럴까요? df 틀었나? 이걸 비워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 잠시만요. 디버깅을 해봅시다. 리턴 df가 어떻게 생겼니?
리턴 DF가 어떻게 생겼니? 자, 이거를 드롭나를 하잖아요. 드롭나를 할 때 우리 x is 1, how, all 이렇게 지정해 줍시다. 뭔 소리냐면요. x is 1이라고 하면요. 행을 널 값이 있는, 그러니까 비어있는 행을 날리는 게 아니고 비어있는 열을 날리는 거고요. how는 이제 all인지 n인지 둘 중 하나거든요. all이면 모든 값이 널이면 버리는 거고요. 모든 값이 널이 아니면 이제 n인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문제가 있네요. 왜냐면 이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드롭나는 유지를 하고 그 인덱스를 정해 줄게요. 인덱스는 카운트를 해줄게요. 카운트라면 각 열의 숫자가 있으면 그걸 세고 없으면 안 세거든요. 자, 근데 df columns가 있잖아요. columns. 이 column 중에서 count 했을 때, 셌을 때 0보다 0이 아니고 참 몇 개? 한 몇 개 할까요? 10개? 20개? 24개. 24개월 이상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그것만을 선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돼요. 이거 데이터, 이 뭔가에다가 괄호 열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불 인덱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이면 포함시키고 참이 아니면 포함 안 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요거도 뭔가 리스트 비슷한 거잖아요. 그 리스트에서 true가 있으면 요거 안에서 포함되는 걸 넣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A, B, C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거기다가 true, false, false 이렇게 했으면 A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됐네요. 자, 그래서 이게 얻어진 우리의 ratio,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투자 시그널이 되는 거죠. 투자 시그널이 되는 거죠. 자, 투자 시그널을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ratio dot plot line 이러면 그림이 그걸 그릴 수 있어요. 자, 근데 뭐가 없는 것 같네요. matplotlib를 안 깔았나봐요. 여기서 아까 전에 깔아야 되는데 pip install matplotlib. 속도가 좀 빨라져서 미안해요. 제가 1시간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아마 편집을 하면 좀 짧아지겠지만 제가 좀 제대로 한다는 느낌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좀 재밌게 만들려 했었는데 제가 재밌게 만드는 게 그게 아니라서 제가 재미는 없어요. 사람이. 제 친구들도 별로 안 재밌어요. 이렇게 되네요. 보니까 2016년, 2017년 이쯤에 뭔가 경쟁이 팍 커졌다가 그때부터 점점 경쟁이 다시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레이쇼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살짝 문제가 뭐냐면요. 과거의 경쟁 상황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의 변동이 어떻냐가 중요한 이슈겠죠. 그래서 요거를 diff를 하면 현재 값에서 과거 값 한 달 전, 그러니까 하나 전 값을 빼요. 차이 값을 구하는 거죠. 시간상으로. 자, 그러면 이거를 시각화를 하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막 파동처럼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요게 플러스면 뭐예요? 경쟁이 심화된 거가 심화된 거죠. 그쵸? 잠시만요. 해석을 잘못했나? 지금 아까 전에?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경쟁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치. 이게 늘어날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게 떨어지면 경쟁이 낮은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높으면 이 경쟁이 심한 거죠. 그쵸? 높아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요 리턴 DF로 이제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줄게요.
투자 포트폴리오. 이게 이렇게 수익률이잖아요. 그냥 가장 단순하게 모든 주식에 매달마다 똑같은 금액을 넣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게요. 이건 쉬워요. 수익률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닷 한 다음에 mean 하고요. 평균 내고요. 근데 그거를 열이 아니고 행에 대해서 엑시스 1에 대해서 평균 내주면 이렇게 투자 수익률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니까 벤치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numpy log 1p 그냥 이건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컴섬 플롯. 이 코드는 그냥 따라 치세요. 그냥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진짜. 이거는 정말 복잡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어쨌든 간 이렇게 하면 이제 투자 수익률이 어떤지 볼 수 있어요. 별로 그러니까 항공주는 뭐 그렇게 수익률이 막 높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평균적으로 조금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어떤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수익률이 좀 그러니까 수익률이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복제를 해서 만들고 얘는 포트라고 해줄게요. 포트. 자, 그 다음에 이 ratios difference 그러니까 이제 뭐죠? numpy where라는 거 해줄게요. numpy where는 그 안에 있는 값이 조건을 만족하면 뭔가를 A를 내놓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B를 내놓고. 자, 예를 들어서 ratio diff가 0보다 크다. 그럼 이제 우리 전제는 뭐였어요? 산업 경쟁이 심해지면 기업 가치가 오르니까 사야겠죠. 제 생각에 맞다면, 물론 제 생각이 맞다면요. 사고 아니면 팔아야 되죠. 근데 공매도를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걸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0으로 할게요, 그냥. 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사고 있으면 그때 수익률을 얻어야 되니까 1을 곱해서 그 수익률을 먹는 거죠. 만약에 레이쇼가 떨어지면 이제 그거니까요.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걸 안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팔아야겠죠. 팔았으니까 이 수익률에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에는 영향 안 미치니까 0이 되겠죠. 0을 곱한 거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 로직을 좀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지금 두 개가 길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길이를 맞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슬라이싱으로 할 거예요. 이번에 iLog이 아니고요. iLOC가 아니고요. 그냥 iLOC예요. 그냥 LOC ratios.index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뭐 신경 쓰지 말고 두 개를 복붙해 줄게요. 그 다음에 짜잔 이렇게 돼요. 자, 보니까 제 생각하고 다르게 제가 제시한 전략이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낮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좀 이렇게 좀 되게 살짝 실망스러운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부분들 이거 부호를 바꾸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더 좋아지긴 하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기업 가치가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하나 배운 거죠. 기업 가치가 오르면 수익률이 떨어지는구나. 근데 그거를 우리가 주시장에 있는 가격으로 그걸 미리 탐지를 해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느린 거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오르는 그 순간에 캡처하기는 너무 늦은 거고, 그래서 나중에 수익률이 안 좋아진다. 요것만 이제 시사점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게 차이를 이용해서 한 건데 그냥 레이쇼 그 자체를 쓰면 안 되냐? 그래도 돼요. 왜요? 레이쇼는 뭐예요? 레이쇼는 0부터 1 사이죠. 왜냐하면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0%대 100%일 거 아니에요. 그럼 레이쇼가 클수록 투자를 많이 하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수익률은 더 안 좋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니네. 뭐 아니네요. 하여튼 뭐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어떤 추세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전략을 저희가 뭔가 좀 잘 짜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이제 요 데이터 분석 과정이 조금 뭔가 부실했다든지 요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종목 수가 지금 달라지잖아요, 계속. 그러면 같은 업종의 종목이 늘어나면 경쟁이 심화된 거잖아요. 그럼 레이쇼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러면 레이쇼가 낮아지니 참 죄송합니다. 그 종목 수가 늘어나면 그럼 당연히 레이쇼는 설명한 공통 분모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레이쇼가 낮아지겠죠. 그럼 그걸 보정을 하는 건 어떻냐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조정을 해줄게요. 레이쇼가 줄어드니까 그냥 아주 러프하게 n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 공통 분모가 그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계속 길이만큼 이 종목 선택된 종목 길이만큼 줄여주면 되겠죠? 그쵸? 아닌가? 잠시만요. 제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레이쇼가 늘어나면 잠시만요. 곱해야 되는지 나눠야 되는지 제가 헷갈려요. 사실 잠시만요. 수학이 약해가지고. 그죠? 곱해야죠. 맞아요. 곱해야죠. 자, 곱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약간 이런 그래프가 나오네요. 곱하는 건 너무했나? 근데 이거 변동이죠. 변동의 그 비율이죠. 비율이면 조금 수학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어차피 뭐 이거 수학 이런 거 관심 없으신 분들이 이 유튜브는 안 보실 것 같기 때문에 수학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분산 있잖아요. 잠시만요. 이제 분산 있잖아요. 어떤 변수의 분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전체 분산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변수 개수가 늘어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산의 비율이니까 이제 만약에 서로 관계가 없다면 이게 얘는 루트 n배만큼 늘어날 거고 얘는 n배만큼 늘어날 거거든요. 아닌가? 루트 n배만큼 이게 쉽지 않네요. 잠시만요. 루트 n배를 할게요. 루트 n배. 왜냐면 서로 관계가 없으면 아닌가? 서로 관계가 있으면 상관이 없나? 조정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n으로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n으로 해줄까요? n으로 할까요? 루트 n을 할지 n을 할지 이게 좀 고민인데 근데 이게 또 분산이거든요. 분산이면 그냥 더해지거든요. 표준 편차하면 루트가 맞아요. 근데 분산이면 더해지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위에 쪽도 그냥 곱해줄게요. 네, 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diff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곱하면 뭐 이런 식이 되네요. 이거는 무시하세요. 지금 레이쇼를 지금 가져와서 그래요. 레이쇼를 그대로 곱해주세요. 지금 레이쇼가 4배까지 올라갔거든요. 저거는. 그래서 이거는 diff를 지금 봐야 돼요. 근데 그래도 그 큰 차이는 없네요. 그 종목 개수를 보정한 게 큰 차이는 없네요. 레이쇼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거네요. 요 정도일 것 같아요. 대부분 전략 개발을 할 때는 뭐 그닥 뭐 그렇게 뭐 막 그런 막 큰 변화는 없어요. 보통 큰 변화는 없고요. 그래서
뭐 대단한 큰 변화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잘 없고요. 지금처럼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금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서 테스트를 해본다든가 뭐 그런 접근을 많이 하죠. Explained variance, 그러니까 공통 분산 자체가 커지느냐를 레이쇼 대신에 분산 자체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n을 곱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n 곱하지 않은 거 맞죠? 곱하지 않고 보면 뭐 상승한 추세긴 하네요. 상승한 추세고 if 그 부호를 아까 전 저희가 했던 걸로 고쳐주면 뭐 흥미롭게는 나오는데 근데 뭐 그렇게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더 다뤄볼까요? 잠시만요. 아까 이런 그림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바로 다음 분기 전략에 도입을 했는데 뭐 꼭 다음 분기에 좀 더 딜레이가 좀 느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데 그 속도가 그 경쟁이 심화돼 가지고 기업 가치가 오르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딜레이를 좀 해볼 수는 있어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근데 지금 한 달 이미 미뤄져 있으니까 두 달을 미뤄볼게요. 그래서 한 분기를 미뤄볼게요. 한 분기 전에 데이터를 써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조금 더 성과가 나아지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면 지금 파이썬이 안 익숙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너무 섣불리 했나 싶은데 여기 보면 그 주황색이 그거고요. 주황색이 그 전략이고 파란색이 이제 우리 벤치마크예요. 이거를 레이블 달려면 레이블 벤치마크 그 다음에 strategy plot show 레전드라고 하면 레전드가 나와요. 근데 플롯을 부르지 않았구나. 잠시만요. import matplotlib pyplot splt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 떠요. 이제 요거 뜨는데 그러니까 이전 분기 걸 쓰는 게 이제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전 분기 게 쓰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거 주장창 그러면 늘릴 거냐? 뭐 그럴 순 없고요. 그럴 순 없고 그 대신에 이렇게는 해볼 수 있죠. 그 뭐냐면 전략 시그널을 이제 shift 아까 3이 아까 2였나요? 네. 2였으니까 뭐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딱 생각나는 게 뭐 미루는 것 정도 하고 뭐 미뤘을 때 어떻게 되나 미루면 더 성과가 잘 나오긴 하네요. 근데 이게 사실 데이터가 막 만지다가 나온 건지 아니면 좋은 성과인 건지 이거는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분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작은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자,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 그 구독 눌러주시고 아마 제 생각에 이거는 풀 버전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보신 분들은 아마 왜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지겹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를 보실 분들만 보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혹시나 정리된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영상 보시고 한번 쭉 읊은 다음에 근데 나 이거 이 준테크 이 양반이 어떻게 이거를 했는지 궁금해. 그 과정이. 그러면 과정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제가 코드를 짜는 이 영상을 이제 보시도록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준테크였어요. 감사합니다.